시청자 여러분, 2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코로나19를 막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기화되면 선박 건조의 차질이 우려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양산을 출마 제안을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김두관, 홍준표 두 전직지사의 대결이 성사되는 분위기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교에서 교육받는 도시형 통합운영학교가 다음 달 양산에 문을 엽니다.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예술계는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관주도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입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선박 건조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에서나 볼 법한 열화상 감시 카메라가 조선소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카메라 세대가 조선소 내에 설치됐습니다. 출입하는 직원과 외부 방문객 중 체온이 37도가 넘으면 출입이 통제됩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임직원 및 회사를 내방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체온 측정 및 개인 정상 유무, 해외 방문 이력 관리 등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습니다. 또 인원이 많이 모이는 직원 대상 교육을 연기하고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홍보도 강화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선박 건조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선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박 건조 중 15%에서 최대 40% 정도인 메가블록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했지만 현지 출근 인원이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전히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우선은 국내에 먼저 들어와서 오버타임을 늘려서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가보가 된다면 국내에 있는 업체들과 공유하면서 생산을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화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학사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를 비롯해 창원대와 경남대, 경남과학기술대와 인제대가 모두 개강을 2주 연기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 등 학사 일정도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도내 선별진료보건소 가운데 음압 텐트나 이동형 음압기가 부족하다는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관련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마산보건소는 어제 음압 텐트를 설치했고 진주와 사천, 함안보건소는 설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김해와 양산 등 5곳은 구입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양산을 출마 제안을 자유한국당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두관, 홍준표 두 전직 경남지사 간의 양산 대첩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또 홍준표 전 지사는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서 창원 성산에 나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홍 전 지사의 양산 을타협안에 대해 잘못된 장소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절반의 수확은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홍 전 지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김두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간 낙동강 혈투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은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한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양산으로 차출되면서 민주당 낙동강 벨트 선봉장이 되겠다 공언했고 낙동강 전투의 승리 경험이랄까 2010년 도민들에게 선택해준 그런 경험도 있어서 어려운 지역에 함께 이렇게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의 험지 출마를 수용한 홍 전 지사도 PK 수비 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됐던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비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비대장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지. 바통을 주고받으며 경남지사를 지내고 나란히 도지사직 중도 사퇴로 비판받기도 한 둘의 맞대결은 PK 최고 빅매치가 될 전망입니다. 고향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김태호 전 지사는 창원 성산 등판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 전 지사는 김 전 지사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면서도 창원 성산에 나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산은 김태호 지사가 가면 그건 100% 당선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양산 을과 창원 성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한국당 예비 후보들은 철새 전략 공천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오늘 성큼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입니다. 경남 전 지역의 아침 기온 영상권을 보이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낮 기온도 2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있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5도, 진주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 사이 남해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오늘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5도, 함안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7도, 양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4도, 함양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함양 17도, 합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잠깐 비가 오고 난 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도시 팽창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교에서 교육받는 도시형 통합 운영학교가 다음 달 영남권 최초로 양산에서 개교합니다. 일부 시설을 같이 쓰는 데다 학교 폭력의 우려도 있는데 과연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김태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개교를 앞둔 영남권 첫 초중통합운영학교입니다. 개교가 코앞인데 공사가 늦어져 민원이 끊이지 않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왜 그래 이 밖에 막 물건하고 이런 거를 쌓아놔가지고 그 욕을 듣고. 경남교육청은 신설학교 공사를 개교 한 달 전에 끝내겠다고 지난 2016년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획에서부터 투자 심사, 설계 이런 과정을 교육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학교. 전국에서 두 번째, 영남권 최초의 도시형 초중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이후 많이 생겨날 통합학교들의 운영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따로 있어 기본적인 시설은 각각 이용합니다. 하지만 급식시설과 체육관, 시청각실은 공동 사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상담활동과 학생 자치회도 초중학교가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합니다. 장치활동이나 방과활동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옆 초등학교는 1,800여 명이나 되는 과밀학급 학교지만 초중통합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중학교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과연 똑바로 처리가 될지. 신도시 팽창과 쇠락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벌어질 전망이어서 통합 운영학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시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문화재단을 올해 말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예술계 일부 인사들은 큰 틀에선 동의하면서도 축제의 관주도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재단 설립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올해 말까지 가칭 진주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 출연 기관으로 조규일 시장이 이사장을 맡습니다. 문화예술 전문 인력으로 꾸려져 관련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합니다. 특히 10월 축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합니다. 해마다 10월 같은 시기에 열리지만 운영 주체가 다른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예술계 인사들은 축제의 관주도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등축제와 예술제를 이어오며 전문성을 축적한 지역 예술계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를 또 만든다는 거는 어쩌면 축제를 좀 더 획일화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진주시는 오히려 민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내서 이렇게 축제 변화를 하는 이런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가는 역할이 줄어들고.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이른바 현실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왕 간주도 행사를 하니 정말 제대로 된 전문적인 축제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축제를 하고 또 제대로 평가받고. 재단 설립은 거창군의 사례처럼 자치 축제 주관단체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 추진의 큰 틀을 바꿀 재단 설립에 대해 보다 폭넓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예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5일가량 걸립니다. 마산 해양신도시의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1,000명이 넘는 서명제를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회원단체들은 수도권과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1,182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총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올 11월까지 10개 군 지역에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버스를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버스 운행 정보 호환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편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가 오는 6월 창원에 문을 엽니다.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에 조성되고 있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는 4,702제곱미터로 영남권 최대 규모이며 중소형견 잔디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 견주 쉼터 등이 들어섭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용역보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하동군수 집무실에서 열립니다. 창원시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농업경영인 함안군 연합회 연시총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3층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서부 시니어 클럽 개소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주 서부 시니어 클럽에서 열립니다. 창녕 우포늪 생태관광협회 총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새진마을 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조선업의 업황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남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와 서울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9만 5천여 명이었지만 경남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근로자는 6,600여 명 유입돼 경남 제조업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지역 고용률은 60.8%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17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진주를 비롯해 삼천포와 여수 등 5개 발전소 주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감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남동발전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지역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 등의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국 재해구호협회와 지역사회에 2천만 원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올해 주택 임차료 지원과 집수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지난해 7,700여 가구에서 올해 8,000여 가구로 확대되며 집수리비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도 1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가 담임이나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이번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임 업무는 기간제 교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하되 최소 2년 이상 교육 경력과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때로 제한했으며 연구부장이나 인성안정부장 같은 보직 임용도 금지했습니다. 거제시가 저도 유람선 추가 운항 사업자 2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저도 유람선 추가 운항 사업 계약을 다음 주까지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동조선 해양 매각 작업이 한 달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투자를 위한 사무투자펀드 설립 등 일부 절차가 늦어지면서 주주와 채권자 등이 참여해 정리 절차를 수행하는 관계인 집회가 당초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거창군이 올해 10억 원의 거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가운데 발행 한 달 만에 6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의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400만 원이며 1인당 월 5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거창군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5단독은 미국산 농산물 씨앗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하고 가공해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 5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료의 원형이 바뀌지 않은 단순 공정에 해당한다는 자료나 증거가 없고 유죄가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